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항목이 바로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평생 검찰 조직에만 몸을 담아왔기에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 사람을 잘 쓰면 된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불거진 인사 문제는 결국 취임 100일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나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거라는 공허한 소리만 쏟아냈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만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대통령실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그걸 변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전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은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정책 실장직을 없애고 인사 일자리 수석 자리를 뺀 것도 같은 맥락의 단행 조치였는데요. 실제 인력 숫자는 꽤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의 경우 전임 정부 대비 30%가량 인력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일할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실수로 이어지다 보니 불과 3개월여 만에 슬림화라는 원칙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반 내 사람을 믿고 쓴다는 자신의 신조를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정무수석 등에 대해 교체를 검토했고, 이후 결국 다시 교체는 최소화돼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애초부터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단행된 슬림화 방향은 대통령실 운영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지율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수정한 것은 두고두고 치명적인 실수로 남을 듯합니다. 쉽게 말해 슬림화는 사라지고 다시 원상 복구된 거죠. 슬림화가 비대화가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사람을 잘 쓰면 된다는 그의 말은 또 지키지 못할 공약으로 추가됐는데요. 과연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이 몇 %나 될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집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의총에서 용산 대통령실 직무실 이전과 관저공사 수주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온갖 사적 인연으로 점철된 인연의 뿌리부터 발본 세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드디어 국정조사를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은 고사하고 국정조사도 이제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소리인데요. 어쩌면 이토록 일처리가 늦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공격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걸까요? 아무리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이러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100일간 국정 운영을 지켜보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추종하는 그 의식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고 하는 주장대로라면 왜 청와대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인지,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대통령실 이전은 왜 강행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초동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리고 총리는 자택이 벙커 수준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까지 보탰습니다. 자택으로 퇴근한 대통령은 국민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늦지 않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집무실과 관저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의 측근, 지인 등 사적 채용이 일상화되어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온갖 사적 인연으로 점철된 의혹의 뿌리부터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통해 시행령 통치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자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대신 또다시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만 노고라 한 것입니다. 국민을 방패 삼아 입법부를 무시하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의 태도와 방식 또한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일삼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민심을 등진 채 반성과 쇄신 없이 폭주한다면 국정 실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시행령을 당장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내 대표는 직무실과 관저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미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과 지인 등의 사적 채용이 일상화돼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 지 오래라고 직격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면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추정하는 그 의식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왜 청와대로 하루도 들어갈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리고 총리는 자택이 벙커 수준이라는 기막힌 주장까지 했다며 자택으로 퇴근한 대통령은 국민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대통령 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로 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100일 선물로는 안성 맞춤으로 보입니다. 제발 좀 국민이 준 180석의 힘을 국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야당을 본 적이 없는데요. 왜 국민이 밀어준 힘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가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 속의 문건들 때문인가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국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갈아엎어야겠다는 생각만 계속될 뿐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내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 중심에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획득된 권력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켜내고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신임받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이자 정당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실적과 성과로
유능함을 증명받는 유능한 정당, 그리고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땐 협력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하늘로 여기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또 해내고 국민 속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